네, 혼조세 보이고 있는 미증시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PPI 지수가 낮게 나와서 주식시장이 플러스대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ASML의 어닝이나 PPI 지수 자체가 금리 인하에는 CPI나 PCE만큼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시 또 하락으로 시작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오늘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기업들의 어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뤄야 할 이슈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주목해야 할 이슈와 뉴스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가 됐습니다. 0%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0.2%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는 산업생산지표, 마이클 바 부의장이 연설, 원유재고, 베이지북, 그리고 윌리엄스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 새로운 소식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요.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으며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관세 역시 뒤따를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르면 의약품의 관세는 처음으로는 낮은 세율로 시작이 됩니다. 이후 제약사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시설을 다시 구축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관세율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약 20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에 부과가 될 것이며 절차는 덜 복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량의 외국산 제품 수입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1962년 된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이미 발표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관세 위협은 즉각적으로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해외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일라이릴리, 머크,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에 대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요 가상화폐 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승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거절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크립토리크를 점포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던 세계의 가상화폐 법안에 대한 핵심 법안이 본회의 표결로 가는 첫 관문인 규칙 표결에서 예상 밖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찬성 196표, 반대 223표, 공화당에서는 반란표가 나오면서 입법 절차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은 즉각 반응을 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사 발행사 서클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하락을 했었는데 당초 이 부결 사태가 공화당 내 반란표 때문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지만 그 배경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법안 자체보다는 표결 자체에 묶여있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반대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발행금지 조항이 미흡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도 부결의 한 원인이었는데요. 이처럼 법안이 좌초될 위기 속에 해결사로 나선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법안 통과에 필요했던 12명 중 이미 11명과 백악관 집문에서 만났고 짧은 토론 끝에 그들 모두가 앞으로 곧 있을 규칙 표결에 찬성하기로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에 감사를 표하며 법안들을 며칠 내에 다시 진전시키겠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했던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코인 관련된 주들은 다시 상승을 했으며 이로써 공화당 지도부의 계획대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다루는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한 세계의 가상화폐 법안은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게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세계 유일의 최첨단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이자 AI 붐의 핵심 기업으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ASML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 새벽 ASML의 크리스토프 푸케 최고 경영자가 2026년 성장 전망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어닝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CEO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발표에서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2026년 성장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 발언 직후 암스테르담 증시에서 ASML의 주가가 장중 한때 8.5%까지 폭락을 했으며 지난 4월 이후 가장 커다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ASML이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핵심 원인으로서는 결국 미국의 무역 분쟁과 글로벌 긴장 상황이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해서 CFO는 고객들이 관세 및 수출 통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장비에 진행 중인 무역 확장법 232조, 아까 먼저 언급드렸던 반도체에 대한 관세로 인해서 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며, ASML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당장 기준으로도 부정적인 신호들이 많긴 하지만 특히 ASML 고객사들 대규모 구조 정원하고 있는 인텔이나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들을 통해서 ASML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신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AI 붐 덕분에 2분기 신규 수주액은 55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어지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생산에 ASML 장비가 필수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어닝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매출, EPS, 마진 등 주요 실적 지표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하기는 했으나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미달한 점을 포함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산함이었습니다.